바이스톰입니다. 바이스톰은 지금까지 K-팝의 위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K-팝과 관련한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놀라움과 뿌듯함을 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정 아티스트의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 어떤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팬심을 넘어서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 중에는 그 애정이 너무 과해져서 자신의 우상을 몸에 새겨버리는 사람도 생기는데요. 브라질의 유명 펑크 뮤지션이자 래퍼인 MC 빈이라는 친구가 바로 K-팝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몸에다가 새겨버린 케이스입니다. 그의 몸에는 우리 K-팝 그룹인 엑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자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BTS의 음악부터 감상한다는 그는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기에 위로가 된다면서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밴드 멤버 모두가 BTS, 엑소,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를 좋아하고 그들의 음악에 대한 리액션 영상도 찍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BTS가 억울한 일을 당해 정말 화가 났던 기억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2022년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BTS가 수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4대 시상식 중 하나이고 세계적 권위를 가졌다는 그래미가 어째서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그룹을 외면한 것인지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 세계 아미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권에서는 그래미가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시사주간지이자 국가적 담론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맥클린스는 그래미가 미국을 우선시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이유라는 기획기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K-팝과 라틴팝 및 발리우드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그래미 어워드는 자신들의 생각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매체의 주장이었는데요. 60년 동안 그래미 시상식은 전 세계 음악계의 가장 큰 행사라 불려졌지만 현재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시기에 그래미 어워드가 세계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화적 우월성은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는 영어로 된 미국의 본토의 음악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 지역주의적인 행위라고 치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미는 자기 스스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시상식의 위치에서 미국에만 국한된 로컬 시상식의 자리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매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K-팝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미 어워드를 투표하고 선정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미국 기관이지만 이 상은 공식적으로 그런 국경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기사는 실제로 1959년 그래미 최초의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한 것도 이탈리아의 아티스트였지만 그 이후로 프랑스어 합창이 들어간 비틀즈의 곡 미셸을 제외하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불린 노래가 이 상을 다시 수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음악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국 팝 차트는 예전과 같은 전 세계 음악계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세계적인 풍향계가 아니기에 그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사는 특히나 K-팝의 부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미에서는 기껏해야 각주에 불과한 처우를 받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실제로 한국 아티스트들은 빌보드 소셜 50 차트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 차트는 어떤 아티스트의 팬들이 가장 활동적인지를 보는 지표인데 여기서 BTS는 무려 82주 동안이나 1위를 지키고 전 세계의 모든 스타디움을 매진시켰지만 BTS가 그래미에서는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에서만 후보에 올랐을 뿐이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제 음악은 스트리밍 시대로 접어들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 더 많은 국제적 아티스트의 합류는 불가피하기에 그래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래미 어워드가 BTS와 K-팝을 외면한 것은 참 우스운 일이었죠. 누가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따져보았을 때 2022년 그래미는 결국 미국 로컬 어워드와 세계적 밴드의 대결이었던 것인데요. 그래미는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BTS에게 상을 줬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라도 BTS가 예전과 같은 세계적 권위를 회복하려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K-팝이 그래미를 바꿔버릴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매체들 그리고 세계적 현상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팝이라는 단어와 세계적인 음악 장르를 만든 미국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을 K-팝이 해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도 K-팝을 일반적인 팝보다 더 높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음악 매체 데일리 뮤직롤은 팝음악의 영향력은 세계적 부의 증가와 인구 통계의 변화 및 미국 문화를 선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욕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한국 팝 아티스트들은 최근 10년 동안 전례 없는 인정을 받았다면서 K-팝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초월하여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문화적 세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는데요. K-팝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매력적인 안무로 정의 내려진다는 기사는 이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국의 재능 있는 아이돌들과 완벽히 어우러져 빠르게 글로벌 센세이션이 되었다면서 이제 K-팝은 뜬금없는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팝 음악계 전체와 전 세계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평가했습니다. 뉴욕의 테크 미디어 전문 매체 뉴욕테크 역시도 K-팝의 일대기를 조명하며 2020년대의 K-팝은 이제 글로벌 주류가 되었다 평가했는데요. K-팝은 이제 미국의 팝 그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는 이 기사는 K-팝의 유산은 단지 중독성 높은 멜로디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K-팝은 사랑으로 결합된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문화 교류를 증진시켰다는 기사는 보잘것없는 겸손한 시작에서부터 글로벌 강자로 성장하기까지 K-팝의 여정은 음악이 주는 보편적인 매력과 아티스트들의 헌신 그리고 팬들의 열정에 대한 증거라면서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K-팝은 활기차고 영향력 있는 힘이라 평가하였는데요. 각 매체들의 이런 평가 외에 그 결과물에 있어서도 이미 K-팝은 전 세계 음악 시장의 무려 4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앨범 판매량 순위를 보면 2위에 세븐틴, 3위에 스트레이키즈, 7위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8위에 뉴진스, 12위에 아이브, 15위에 NCT 드림이 올라 있었는데요. 전 세계 음반 판매량의 40%를 책임진 것이 바로 K-팝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차치하고서라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지구 전체에서 팔린 음반 중 40%가 한국의 음반이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그리고 K-팝의 문화적 영향력이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자국의 월드컵이 아님에도 월드컵 주제곡을 부른 BTS의 정국을 이어 자국 올림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는 무사히 전역한 우리 BTS의 맏형 진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팝 그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K-팝의 영향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것이지만 K-팝은 마치 우리의 국기 태권도처럼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것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K-팝을 소유했다기보다는 K-팝의 종주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K-팝이 다른 장르들도 파생시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K-팝의 영향을 받은 P-팝, M-팝 등 비영어권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수많은 음악 장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페루의 매체 라 레퍼블리카는 페루 최초의 K-팝 그룹 블링원이 한국에서 데뷔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K-팝은 한국만의 음악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장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M-팝이 등장할 차례라며 K-팝이 준 영감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프랑스의 매체 엘 오피니언의 모로코파는 매년 250만 명이 참여하는 모로코 음악 축제에서 다른 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예상했던 저녁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록적인 역대 최고의 흥행이 일어났다면서 그 이유는 그것이 K-팝 그룹 에이티즈의 무대였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면서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모로코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이 K-팝 그룹의 폭발적 인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 기사는 한국의 K-팝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보인 이상한 연금술 같은 이 미묘함은 보이밴드라고 하면 엉성하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대성공을 거뒀다면서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전파하고자 했던 한국의 전략은 적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자동차 제조와 가전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로 명성을 떨쳤던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문화적 아우라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제는 모로코에서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고 한국의 고등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모로코 학생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는 모로코에서 새롭게 문을 연 한식당의 숫자만으로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제 모로코의 M-팝도 한국의 K-팝처럼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뭘 잘하고 인기를 끈다고 하면 이를 추종하고자 하는 감정과 함께 떠오르는 또 다른 감정은 역시 선진국이네 하는 것이죠. 즉 선진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넘사벽이다 라는 것은 정상적 반응인데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리 K-팝은 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는 문화적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K-팝이 새로운 문화적 파생을 만들어내어 K-팝의 또 다른 하부 장르마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매체 아니말 폴리티코는 그들은 K-팝의 멜로디와 리듬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채로운 안무에도 완전히 매료되었다면서 그 덕분에 멕시코에서는 K-팝의 전문 댄스 커버 그룹들이 하나의 씬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는데요. 멕시코의 수많은 장소에서 댄스 커버 그룹들이 목격된다는 기사는 멕시코는 물론 국가별로 벌어지는 K-팝 댄스 커버 콘테스트에서 경쟁하기 위해 이들은 취미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필사적인 연습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팝 댄스를 그저 팬심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댄스 아카데미는 물론 훈련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중에는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으며 K-팝 커버 댄스 그 자체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전 세계적 변화의 물결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젠 모스크바에도 K-팝 댄스 스튜디오가 생겨나고 있고 러시아 쇼핑몰에서는 K-팝이 터져나온다는 러시아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P-팝, T-팝, R-팝, M-팝 등 팝이라는 음악 장르에 자국의 이니셜을 붙여 K-팝의 스타일과 음악, 구성을 표방하는 그룹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리아의 팝이기에 K-팝이라 불리던 우리 한국식 팝은 이제 팝의 파생 장르 수준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 K-팝의 K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음악을 상징하는 K-팝의 K는 이제 코리아를 넘어 왕을 의미하는 킹이란 뜻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팝은 킹팝, 팝의 제왕으로 수많은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